오늘은 이 사업 설명은 이 기본 팀 미팅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처음 듣는 분을 기준으로 사업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아시는 분도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시더라도 이 내용을 시크릿을 제가 어떻게 내가 전달한다면 어떻게 얘기할까? 뭐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내용을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저희 집이 대식구라는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랑 저희 애기, 저희 언니네 부부랑 애기 2명, 저희 친정엄마, 친정엄마의 엄마, 90살 할머니까지 이 식구가 지금 8년째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은 정말 많은 파워 소비자 집안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네트워크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썼던 집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단 한 번도 이 많은 제품을 쓰면서도 네트워크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완벽한 소비자 집단이었던 거죠. 근데 이 소비자 집단에 이 집단에서 현재 지금 다이아몬드랑 블루 다이아몬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뭐 이런 포커스로 오늘 내용을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시크릿하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일반 기업하고 타네트워크 기업하고 기업들의 본질은 다르지 않더라고요. 소비자의 소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왜 시크릿이 이런 완벽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시크릿만의 강력한 경쟁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경쟁력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시크릿은 정기 구독 소비자에게 집중해서 마케팅을 풀고 있다. 이 얘기는 되게 많이 저희가 하고 있었죠. 한마디로 이 그림을 보시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급, 아메이, 뉴스캔, 허벌라이프 이런 기업들은요. 보통은 상위 4% 사업자에게 마케팅을 집중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많은 제품을 씀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었던 범위는 뭐였냐면 한 1,000만 원 팔면은 200 정도 버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 근데 사실 저는 소비자였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파는 거는 저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제품이니까 쓰긴 하지만 알리지도 않았고 썼던 약간 그런 소비자였는데 시크릿 같은 경우는 마케팅의 대상이 달랐어요. 분명히. 그게 뭐였냐면 시크릿은 월 10만 원 정도 이상 꾸준히 쓸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 그리고 SNS 참여나 정기적인 정보 공유를 받을 수 있는 약간 찐 소비자 여기가 마케팅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얘기하는 정기구매 소비자 정도 그 정도 소비하시는 분한테 집중 마케팅이 지금 한마디로 거기에 돈이 풀리고 있다는 게 시크릿의 차이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4%의 사업자가 확장하는 것보다는 이 정기구매 정도 소비하는 이 파워 소비자가 확장하는 게 확장성이 훨씬 크다라는 거는 그림만 보셔도 대략 느낌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정기구매 소비자, 정기구독 소비자한테 집중 마케팅을 했다고 했잖아요. 시크릿이. 그 정기구독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지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업들이 트렌드를 잘 살펴보면요. 경제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기업들이 요즘에 뭐 하지? 이렇게 막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대충 느낌이 와요. 근데 현재 기업들은 구독 경제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나 뭐 이런 거에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은 경제의 그 패러다임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소유 경제에서 공유 경제로, 공유 경제에서 구독 경제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은 이런 슬로건을 내기도 했어요. 너는 아직도 사서 쓰니? 나는 구독한다. 이렇게 슬로건을 낼 정도로 구독의 이 경제가 메가 트렌드로 뜨고 있죠. 이걸 간단히 다시 정리해서 표로 보여드리면 소유 경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 경제예요. 그 제품하고 서비스가 우리 소비자까지 올 때까지 중간 단계를 다 거치는 거죠. 총판 대리점, 펌웨어 이런 거. 그리고 공유 경제는 제품 서비스가 우리 소비자한테 올 때까지 중간에 보유자나 플랫폼을 거쳐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시의 기업은 우버나 에어비앤비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우버는 택시 회사인데 택시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호텔 숙박 회사인데 호텔이 없어요. 그렇게 플랫폼 보유자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연결 공유해주는 그게 공유 경제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 트렌드가 뭐냐면 구독 경제였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가 바로 구독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예시를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대표적인 저는 이제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뚜레쥬 구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뚜레쥬에서 월에 7,900원에 돈을 내고 구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식빵을 한 달에 4번이잖아요. 한 달 안에 사주잖아요. 매주 하나씩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식빵으로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식빵 하나를 사면 5,000원, 6,000원 정도는 해요. 그래서 최소 주에 1회만 사도 4개는 사야 되는데 5,000원으로 4회 4개 곱해도 2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월 7,900원이면 이 빵을 구독할 수 있다고 딱 나오면 사실은 빵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이죠. 그래서 이렇게 뚜레쥬로에서는 식빵 구독을 하고 있고 또 과자 구독도 있어요. 월에 9,900원을 내면 매월 다른 과자, 거기다 신제품, 거기다 사은품까지 막 선물처럼 박스가 와요. 근데 저도 요즘에 집에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하니까 막 과자를 하나씩 사 먹고 하거든요. 편의점에서 하나 과자 사 먹어도 1,500원이 가장 싸요. 근데 그게 10개만 했어도 15,000원인데 여기 9,900원이면 10개의 사은품의 선물까지 해가지고 박스로 매달 오는 건 한 번쯤 과자를 좋아하거나 아이들이 과자를 먹거나 하면은 구독해볼만 하죠. 이렇게 과자도 구독한다. 또 먹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차도 구독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현대차 구독인데요. 예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구독하는 방식이 한 가지였는데 최근에 3가지로 늘어났더라고요. 베이직 요금제 해가지고 월 59만 원을 내면은 차 2개 중에 2개를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월 1회 교체 가능하면서. 그리고 스탠다드 요금제를 구독을 하시면 월 75만 원을 내면요. 차 4대 중에 내가 원하는 걸 갈아탈 수 있어요. 4대 중에. 그리고 프리미엄 요금제를 하면 월 99만 원을 내면요. 차 6대를 월에 2번씩 교체를 할 수 있고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차를 일시불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할부로 사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집에 차에 대한 비용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보험료도 안 내, 뭐 수리비도 안 내, 관리비도 안 내,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차를 바꿔 탈 수 있다라는 약간의 장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는 구독 서비스예요. 그거 말고도 제가 하고 있는 구독,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구독 보니까 넷플릭스. 저는 이걸로 거의 모든 드라마를 다 봐요. 이거 없으면 정말 너무 심심해 할 정도로 매달 구독을 하고 있고, 멜론. 정말 몇 년을 구독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이 동화 읽어주는 밤에 잘 때 거기까지 계속 쓰고 있고, 그리고 유튜버는 매일 들으니까 유튜브, 그리고 책도 요즘엔 구독을 해요. 릴리의 서재 뭐 이런 거 되게 비슷한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독을 저도 모르게 저희 생활 속에는 이미 구독 경제가 깊이 들어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구독 경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소비자가 구독하는 제품의 수량, 종류, 이것들이 다 빅데이터로 남거든요. 그래서 그냥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도 구독을 하고 있다면 토너가 많이 나가, 그리고 에센스가 적게 나가, 그러면 토너를 더 많이 생산하고 에센스를 조금 덜 생산하면은 원가 절감도 되고 재고 예측도 수월하고 굉장히 좋고, 만약에 한 10만 원 쓰는 사람이 1,000명이 있어. 그러면 월 매출이 얼마예요? 1억.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매출이 예측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해요. 어차피 먹을 빵. 아까도 어차피 아침마다 먹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타야 돼, 차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독을 할 수 있고, 저희 것도 저희 매일 머리 감잖아요. 매일 세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구독을 해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이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개인 맞춤화 가능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이 구독 경제는
일반 고객을 구독자로 전환시켜서 반복적으로 그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게 기업하고도 이득이고 소비자에게도 이득이다. 요 정도 이제 구독 경제를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독 경제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100%씩 성장했어요. 구독 경제 시장이. 그래서 이렇듯이 기업들이 구독 경제에 매우 집중을 하고 있다. 이걸 보시면 되고, 시크릿이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크릿이 오토십이 구독 경제죠. 저희 시크릿에서 오토십을 할 경우는 할인을 5%, 10%, 7%, 10%까지 해줘요. 그리고 사은품을 1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해줘요. 사장님이 그 시크릿을 쓰지 않았을 때 외부 백화점에서 뭐 되게 비싼 화장품을 쓰더라도 백화점에서 정품을 이렇게 떡떡 사은품으로 받아본 적이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리 비싼 거 사도 샘플밖에 안 주던데요. 근데 시크릿 같은 경우는 오토십을 하면 그 단톡방에 오토십 언박싱을 보면 가끔은 내가 시킨 것보다 더 많이 와요 하면서 정품들이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오죠. 그리고 13회차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장바구니 다 담아놓으면 그 전체 금액의 50%를 할인해줘 버려요. 이렇게 오토십을 하는 상황이면 굉장히 막강하게 할인을 많이 해주고 선물도 정말 많이 주는데 거기에 시크릿은 보상 알고리즘, 네트워크 보상 알고리즘까지 더했다라는 게 큰 특징이에요. 아까처럼 선물도 주고 할인도 해주는데 너가 이 시크릿에서 근데 당신이 만약에 정기 구매하면 선물과 할인뿐만이 아니라 이게 추천인 코드로 글로벌 원 코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모든 글로벌 볼륨과 거기 자리 유지권까지 정기 구매하면 줄게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정기 구매를 하면 정기 구매한다고 다 사업자는 아니거든요. 소비할 수 있어요. 근데 너는 정기 구매하는 소비자일지라도 혹시라도 당신이 누군가에게 시크릿을 얘기했을 경우는 그 사람이 쓸 때마다 너에게 5%를 매주 지급해 줄게. 이것도 보상의 구독 경제, 보상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추천인 코드로 들어가서 구매가 가능한 구조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소비를 다 무한 공유, 무한 누적 해줄게. 이렇게까지 시크릿이 네트워크 보상 알고리즘을 구독 경제에 붙인 거죠. 다시 말해서 나만 구독해 해도 할인받고 선물을 받아요. 근데 너도 구독해 하면은 나를 통해 시작한 구독한 사람들의 소비를 글로벌까지 무한 공유를 받고 구독할 때마다 캐시백을 받는다. 근데 다른 기업은 너도 구독해 하면은 아무것도 안 줘요. 그냥 할인하고 선물만 줄 뿐이에요. 제가 너도 구독해서 만약에 줬으면 저는 뚜레쥬르에서 저한테 엄청 많이 해줘야 되고 뭐 월간가자나 현대차에서도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면 제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마 구독하시는 분 은근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저한테 주지 않아요. 근데 시크릿은 너도 구독해 하면은 엄청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단언컨대 시크릿은 이 구독에 대한 보상 알고리즘 때문에 저희 집처럼 슈퍼 소비자, 파워 소비자들이 스스로 입을 떼는 스스로 확대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거라는 겁니다. 저희 집이 아메이도 10만 원 넘게 쓰고 애터미도 10만 원 넘게 쓰고 시크릿도 10만 원 넘게 씁니다. 근데 돈은 시크릿만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기도 시크릿만 해요. 이 부분이 슈퍼 소비자들이 스스로 확대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크릿의 가장 큰 특징, 정기구매 소비자한테 집중해서 돈을 풀고 있다. 그거고요. 두 번째는 시크릿은 개척이 아니라 전환이다. 저는 이 부분을 꼭 개인적으로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강력하거든요. 시크릿만 가져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특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시크릿은 아시다시피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되고 고퀄리티 아이템으로 이미지가 확장되고 있어요. 이미 전 세계적인 셀럽들이 앞다투어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럭셔리한 매장을 운영을 통해서 상류층 소비자를 확보한 브랜드예요. 여기라는 제가 사진을 못 넣었지만 한미옥 사장님이 대만에 다녀오셨던 사진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대만 매장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뒤에서 시연하고 있었던 사람의 그 사진까지 같이 찍혀졌었는데 그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에르메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류층 소비자들을 확보했다라는 거죠, 이 브랜드가. 그래서 현재 시크릿은 스킨케어 전문 매장이 전 세계 40개국 900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아시아는 매장 방식이 아니고 온라인 어플 방식으로 매장가에 한 50에서 70% 할인된 가격, 그 다이렉트로 유통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시크릿은 채널이 2개다. 근데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네트워크 방식 2개다. 근데 진짜 큰 그림은 뭐냐면, 추후에 이 오프라인 매장들이 모두 다 온라인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게 이 회사의 큰 그림입니다. 현재도 지금 뭐 매장 잘 안 되는 건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건 정말 특이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근데 시크릿 같은 경우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온라인 매장이 없는 나라들은, 우리가 매장이 없었잖아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열다가 추후에는 이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매장들을 모두 다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연결시키겠다라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40개국 600개 매장, 900개 매장에 있는 지금 쓰고 있는 소비자들한테 시크릿이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를 상상해 보시면 답은 금방 나와요. 지금 사장님이 시크릿을 하지 않았을 때 썼던 브랜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예를 들어 SK2 브랜드에서 에센스를 제가 쓰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희 이제 매장문 닫겠습니다. 공식몰에서만 진행을 할게요. 그러고 그 공식몰에 회원가입하세요. 대신에 당신의 빅데이터를 보니 21만 원짜리 에센스를 꾸준히 쓰고 있던데 가입하시면 회원가입비는 무료지만 7만 원에 물류창고에서 바로 쏘니까 7만 원에 이제 다이렉트가로 살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가입하죠. 근데 제가 돈을 벌려고 가입하겠어요? 싸게 쓰려고 가입합니다. 싸게 쓰려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해 줄 것 같아. 야, 있잖아, 다이렉트가 열려가지고 이제 그 가격 엄청 싸게 해준대. 너도 가입해. 라고 얘기할 거죠. 근데 이 40개국 900개 매장은 가입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비즈니스, 누군가의 추천인 코드를 받아야지만 가입이 가능한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라는 겁니다. 하선이 소비자가 나와야지 선점한 사람은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가 나오기까지는 가봐야 알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런데 이 시크릿은 이미 소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열었고, 이 소비자는 개척, 뭐 이런 게 있어라고 해서 이런 회사가 있으니까 써봐 이런 게 아니라, 백화점에서 지금 11만 원을 앱을 까는 방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서 개척이 아니라 전환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은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하선이 피해자 아니야? 위에만 돈 벌어?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지만 시크릿처럼 아니면 정말 잘 돼 있는 네트워크 회사들은 하선이 소비자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 이렇게 기꺼이 그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나오면 선점한 사람은 무조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가봐야 알죠. 소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근데 시크릿은 이미 소비자가 있다. 그래서 개척이 아니라 전환이다. 요거를 조금 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해자 구조가 여기 나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건데요. 피해자는 어떨 때 나오냐면 불법 하시나, 불법. 불법은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은 전해도 안 되고 하셔도 안 돼요. 불법은 뭐가 있냐면 보통은 이렇게 하선이 소비자가 나오는 구조가 아닌 그 금융 다단계라고 표현하죠. 돈을 먹고 돈 먹고 돈 먹는 관계. 뭐 하선이 절대 소비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죠. 금융 다단계는. 그건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코인 다단계 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코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코인을 통해서 다단계 네트워크 구조를 만든, 그러면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피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법으로도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하는 순간 굉장히 구속 수사가 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웃고 넘어갈 일도 아니고 저는 몰랐어요 할 일도 아닙니다.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시크릿은 다른 부분에서는 되게 관용적인데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시크릿은 다시 개척이 아니고 전환이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크릿은 킬링 아이템이 강력하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제품입니다. 제품. 이 제품이 퍼져야 정말 완벽하게 펴지면서 소비자가 나오거든요. 제품이 약하면은 절대 안 돼요. 아무리 플랜이 좋고 기업이 받쳐줘도 제품이 안 받쳐주면 절대 안 퍼집니다. 시크릿의 기본 아이템, 이 제품은 뭐죠? 사이 소금과 머드입니다. 사이 소금하고 머드는 어떤 아이템이냐면요. 스스로 돈을 내서 찾아가서 몸을 담궜던 아이템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사이 소금과 머드는 이런 뭐 제품으로 만들기 전부터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찾아가서 몸을 담그는 아이템이에요. 1년에 수십만 명이 사이바다에 가서 피부 미용하고 치료 때문에 돈을 내고 몸을 담궈요. 그리고 이 사이 소금하고 머드 이 아이템은요. 의료보험 처리를 해주는 아이템이야. 독일의 사이바다에 가는 것만으로도 의료보험 처리를 해주는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킬링 아이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템은요. 채굴권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카피도 불가합니다. 채굴권은 정해져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이소금과 머드를 가지고 채굴해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 채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정 계층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경제 원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공급자가 딱 정해져 있는데 수요자가 많아. 그러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 채굴권이 정해져 있는 아이템에 그리고 소위 사이소금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너무 강해요. 뭐 내장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 정도가 아니라 뭔가 사이바다에서 몸을 담그는 사람들 보면 건선, 뭐 아토피, 뭐 이런 피부 치료죠. 그건 다 보이잖아, 겉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금을 하얗게 만들어서 복제를 한들 중국에서는 설화수가 가면 월화수 되는 거 순식간이잖아요, 카피가. 근데 하얗게 소금을 만들 수 있어도 즉각적인 효과가 전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채굴권과 즉각적인 효과 때문에 카피도 불가하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 이런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계 최대 자연 스파인 이 사해 소금과 머드로 저희는 아이템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 사해 소금의 그 미네랄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예요. 미네랄은 우리 몸에 4%밖에 필요 없어요. 근데 4%가 없으면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 4%, 이 미네랄 때문에 4% 때문에 온갖 질병의 원인이 돼요. 지금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에서 미네랄 주사도 맞고 미네랄 워터도 먹고 별의별 방법을 당해서 미네랄을 섭취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제품으로 그냥 머리 감고 세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가장 이슈화가 되는 게 뭐예요? 면역력이에요. 근데 이 미네랄은 면역 체계를 잡아주는 역할까지 한다. 우리 시크릿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은 야 이래서 좋대. 내가 써봐서 좋더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다 인정한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앞으로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생길 거예요. 정말 네트워크는 계속 성장할 겁니다. 이 시장은. 근데 어떤 아이템으로 최종 소비자를 만들 것인가. 이 정도는 보는 안목은 있으셔야 돼요. 보통 다른 네트워크 회사가 이제 막 새로운 회사 뭐 이렇게 나와서 야 우리 선점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 그럼 너네 아이템 뭔데? 라고 하면 야 우리 아이템 친환경이야. 야 우리 아이템 무독성이야. 웰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네트워크 회사는 친환경, 무독성, 웰빙으로 갑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안 하고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킬링 아이템은요. 반드시 여기서만 할 수 있는 무언가의 강력한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솔트오일 같은 경우도 야 솔트오일 정품으로 살 수 있는데 시크릿 앱밖에 없지? 그럼 여기서 사야지 뭐. 여기밖에 없는데. 근데 뭐 39,000원이야. 배송비가 50,000원이네? 그럼 여기서 다른 거 더 사야겠네. 이렇게 엮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크릿은 이 부분은 네 번의 마지막이에요. 마케팅이 쉽고 재구매를 회사 시스템으로 안착시켰다. 마케팅이 쉽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타 회사에서는 타 네트워크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거 좋은 거야 라고 증명을 해야 돼. 공부도 해야 되고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시크릿은 그냥 백화점에서 11만 원짜리 앱 걸고 쓰면 3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만 해도 되는 거라는 거죠. 마케팅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게 시크릿만 쓸 수 있는 문구죠. 아무리 좋은 제품도 백화점에서 실제로 소비자가 사본 적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타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문구이기 때문에 이 정도 팁은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얘기는 일반 소비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구매를 시스템으로 안착시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들이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들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진아,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100명을 만들고 200명을 만들었어. 근데 처음엔 한 번은 산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얘기하면 사고 얘기 안 하면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네트에서 뭔가 자동적인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면 사고 얘기 안 하면 홈쇼핑 보고 산다니까요. 이런 구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크릿은 구독 경제, 저희가 처음 얘기했죠. 정기 구독 거기에 마케팅을 집중해서 풀었다고. 이 구독 경제 시스템 때문에 그 한계를 잡았다는 거죠. 10만 원 정기 구독을 하면 강력한 혜택과 할인과 보상을 엄청나게 쏟아줘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거, 이런 제품이 좋고,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건 맞아요. 근데 이 강력한 보상 구조와 혜택 때문에 한번 구독을 하고 제품을 이해한 사람은요, 나 때문에 소비를 하고 내가 얘기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할인 받을래. 나도 선물 받을래. 나도 누군가 얘기했을 때 그 사람 쓸 때마다 캐시백 받을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시크릿은 그게 구독경제 시스템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꾸준히 구독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선만 넘어가는 것까지 저희가 성의를 다하면 이해하고 제품만 잘 쓰신다면 이게 된다는 겁니다. 시크릿은 월 10만 원 이상 쓰는 회원이 들어왔다 안 나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네트를 만드는 사람은 평생 인세 소득이 됩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론 이제 정리할게요. 다 끝났어요. 시크릿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찐 경쟁력. 지금 제가 얘기한 거 4개 정리해 드릴게요. 시크릿은 정기구매 소비자에게 집중해서 마케팅을 풀고 있다. 시크릿은 개척이 아니라 전환이다. 시크릿은 킬링 아이템이 강력하다. 시크릿은 마케팅이 쉽고 재구매를 회사 시스템으로 안착시켰다. 한 요 정도의 포인트만 정확히 알고 있고 이거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나올 정도의 그 내공이 쌓이시면요. 웬만한 네트워크 회사와 누군가가 시크릿을 얘기할 때는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되게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 시크릿으로 많은 분들이 그걸 극복해내셔서 정말 온라인 빌딩을 제대로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시크릿을 만나서 저희 엄마의 변화가 가장 컸어요. 저희 엄마는 그 시크릿을 통해서 젊음 되게 많이 달라지셨죠? 이게 바뀐 게 아니에요. 2016년, 2019년이에요. 네, 젊음을 찾으셨고 건강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한테 정말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도 줬어요. 네트워크 비즈니스 원래 책에서 이론에서 보면 경제적 시간적 여유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시크릿은 저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작 회장님이 늘 얘기하시는 공동체, 정말 소중한 공동체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시크릿이란 도구로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도구로 꼭 자기 거를 만드셔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팔거나 마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켓을 바꾸라고 얘기했고 마켓을 바꿨고 근데 가장 위험한 일은 제가 생각했을 때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의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시크릿은 정말 다른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비슷할 거라 생각하고 예전 거라 생각해서 지지 마세요. 정말 다르고 반드시 되는 도구입니다. 시크릿은 곧 상식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저도 함께 돕겠습니다.